네, 안녕하세요.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힘든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힐링은 아주 필수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힐링할 것이냐? 운동이나 여행 같은 어떤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법이 중요할 텐데요. 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힐링법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좋은 거 있으면 혼자 아시지 말고 같이 나눠주시죠. 고민을 하고 좀 얘기를 하세요. 예. 바로 이게 뭐냐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손으로 베껴 쓰는 일명 필사라고 합니다. 필사. 저도 필사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막 손 아프고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 예전에 이제 깜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빽빽하게 쓰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글 같은 거, 좋은 글 같은 걸 따라서 이렇게 쓰다 보면 일단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도 되찾을 수 있고 또 내용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져서 지식이 아주 풍부해지고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네, 듣고 보니까 좀 솔깃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적당히 따뜻한 봄볕 아래서 짧게나마 이렇게 필사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마음의 치유를 얻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취업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는 이곳에서 날려야겠죠. 잡정보센터 오늘은 어떤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면접의 왕도를 짚어보는 코너죠. 판타스틱 면접백서 마련되어 있고요. 네. 또 답답한 취업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힐링 코너 출고대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4월 20일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취업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입니다. 네, 오늘도 이남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생긴 이남규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소식 들고 왔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취준생분들한테는 이 4월의 봄도 사치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삼성과 LG, 현대차 등이 인적성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취업인 뉴스에서는 2016년 상반기 공채 인적성 검사 중간 점검을 실시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지난번에 방송에서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잖아요. 예, 다 틀렸습니다. 네, 저희는 삼성 못 가는 삼성 걸로. 못 가는 걸로 나왔는데 한 문제 한 문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웠거든요. 네. 현재까지의 상반기 인적성 검사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나요? 네, 일단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를 유형별로 한번 살펴봤더니 예. 역사 관련 문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LG가 나란히 역사 관련 문제를 출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예상을 할 때 인문학 열풍이 불면서 최근에 역사 관련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은 나왔었는데요. 예상보다 역사 관련 문항이 많았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기업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일요일 국내외 7개 지역에서 치러진 삼성 직무적성 검사입니다. G사트에서는 한국사뿐만 아니라 중국사와 일본사, 어허. 각 왕조나 역사적 사건 등을 시간 순으로 나열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제자백과 진시황에 관해서 묻거나 우리나라의 유명 장군들을 시대 순으로 정렬해라 이런 식이었는데 또 노비 안건법이나 흑사병 등에 대해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어렵네요. 저는 한국사도 어려운데 이 중국사와 일본사까지 출제가 되었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이 역사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지원자들에게는 적잖이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몇 문제나 출제가 된 거죠? 네, 한번 살펴봤더니 네. 이번 삼성 인적성 검사에서만 10개 정도가 출제된 걸로 나타났고요. 그렇군요. 이제 시험을 치르고 나온 지원자들에 의하면 예상보다 역사 문항이 많아서 어려웠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다만 세부적인 지식보다 굵직굵직한 사건 위주의 질문들이 주로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런 지원자들도 있었고요. 예. 또 지난해에는 중국사의 비중이 많았던 반면 올해는 한국사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LG그룹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LG그룹은 삼성보다 하루 전날인 16일 토요일에 치러졌는데요. 이번 LG의 인적성 검사 LG 웨이피 테스트에서는 예. 2014년에 신설한 인문 역량 영역을 통해서 한국사 관련 문제가 10문제 출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자 문제도 10문제 정도 나왔고 또 한국사 문항에서는 조선시대 정책제도와 주요 문화유산 등 한국사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추론하는 문제가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예.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현재의 상황과 결부시키는 문제가 이 단골 역사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는 이 지원자의 어떤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제가 되는 건가요? 아마 역사 같은 인문학 소양을 중요시하는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예. 지원자들이 평소에도 한국사와 한자에 대해 관심을 두도록 유도하는 한편 전공 분야와 인문학적 소양을 결합해서
창의적인 융합사고 능력을 갖췄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 관련 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문제풀이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 역사 에세이 작성을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올해도 뭐 그러했겠죠? 이 역사 에세이는 현대차가 2013년 하반기에 이렇게 도입을 한 건데 네. 지난주 실시된 현대차의 인적성 검사 HMAT라고 합니다. 이 HMAT에서 역사 에세이가 이번에도 별도 문항으로 나왔는데요. 예. 문항을 하나 함께 살펴보면은 이 르네상스의 의의와 영향에 대한 의견과 21세기 르네상스의 분야에 대한 생각을 30분 동안 700자 이내로 써서 내라고 했습니다. 30분 동안 저는 그냥 700자. 그 시험장을 치고 나왔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르네상스 시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역사 에세이를 잘 써야지 인적성 검사도 통과하겠죠? 인적성 검사는 물론이고 네. 그 무엇보다 이때 작성했던 답변이 인적성 다음에 하는 1차, 2차 면접에서도 그 성공과 탈락을 좌우하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현대차 관계자 역시 역사 문항 출제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지원자의 인문학적 소양과 회사와 일에 대한 가치관을 두루 평가해서 현대차에 맞는 인재상을 뽑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남규 아나운서의 그 분석대로 역사 문항 관련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시험 못 보신 분들은 역사 관련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네. 같고요. 자, 이 밖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달에 있었던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것 때문인지 중력파나 인공지능, 또 로보 어드바이저, ISA 등 최근 이슈들과 경제 상식들이 출제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또한 응시생들은 이번 주요 기업들의 인적성 검사에서 수리와 추리 문제가 난이도가 높았던 데다가 시간도 많이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예상 밖으로 역사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됐고 또 네. 원래도 어려웠던 수리와 추리 문제는 더 어려워졌다. 예. 이 지원자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네, 반응을 한번 살펴봤더니 네. 좁아진 취업문을 넘기 위한 요구사항이 갈수록 많아진다면서 대체로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예. 최근 대기업들조차 실적이 좋지 않아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불안감을 표시한 응시자들도 많았습니다. 최근에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채용 규모를 줄인다거나 고용률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공채 경쟁률은 어느 때보다 높았을 것 같은데 네. 어땠습니까?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상반기 4천 명 채용에 5만 명이 응시한 것으로 많이 왔군요. 네, 예. 추정돼서 평균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네. LG 같은 경우는 평균 4대 1로 그리고 현대차는 가장 많은 지원자를 기록했는데 무려 10만 명이 몰리면서 33대 1의 경쟁률을 어허.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기업들은 인적성 검사를 통과한 응시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기업들의 인적성 검사도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금호 아시아나와 SK가 그리고 예. 다음 주말에는 아모레 퍼시픽 또 이어서 롯데가 인적성 검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인적성 검사는 시간 관리가 중요한 만큼 버릴 문제는 버리고 차분하게 문제를 풀라고 조언하고 네.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공채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시험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잘 보시고 힘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응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취업인 뉴스의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처음 저희가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공채 면접의 합격 공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름하여 판타스틱 면접 백서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네,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커리어 네. 컬리지 임송아입니다. 네, 2주 만에 봐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매주 이 시간을 좀 책임지시게 됐는데요. 네.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첫 방송을 하고 나서 왜 이 직업 방송이 유튜브에서 바로 검색이 되잖아요. 예. 제가 정말 제 방송 조회수는 제가 다 올린 것 같아요. 엄청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쉽게 예. 또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할까를 좀 나름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 좀 나아질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지난 시간에는 토론 면접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네. 어떤 면접 유형 살펴볼까요? 네, 토론 면접만큼이나 좀 까다로운 준비를 제가 먼저 뽑아봤어요. 왜냐하면 토론이나 또 제가 지금 드릴 이 주제는 평소에 좀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골랐는데요. 오늘 설명해드릴 주제는 바로 PT 면접입니다. PT 하면 정말 네,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 면접이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 사실 입사하면은 네. PT 발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하지만 아직 이런 걸 경험해보지 않은 취업 준비생들이 이걸 친구들이 하려면 뭐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그 PT 면접 현재 많은 기업들이 공채 면접을 실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인성 면접이 아니고 토론 아니면 PT 중에 하나는 웬만하면 다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PT 면접을 출제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삼성이 이제 PT를 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지금 서류 앞두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또 LG GS그룹 그리고 코롱, 신세계 SK 등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많이 보고 있고요. 예. 또 금융권에서는 워낙 이제 PT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영업력이라든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권에서는 PT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PT 면접은 아무래도 문제 해결 능력부터 이 발표 준비 또 자세 등 지원자의 많은 부분을 보다 보니까 네. 지원자들에게는 좀 어려운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제가 미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보시기 위해서는 평소에 좀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특별히 지원하는 산업군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많이 모으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그래서 PT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가 좀 난해하실 수가 있어서 PT 면접 채점 포인트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면 뻔할 수 있는 주제예요. 일단 논리력, 그리고 설득력, 발표력을 보는데요.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논리력 같은 경우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방법 제시가 명확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분석하는 것, 왜 문제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럴 것 같고요. 다음번에 이제 설득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합니다. 주장이 있으면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자신의 어떤 생각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지 명확한 어떤 수치 같은 것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 네. 마지막으로 발표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발표를 하는 그 스피치 이미지가 자신의 이미지로 곧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발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 그리고 자신감 있는 태도 그리고 인사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당락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네. 채점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논리력, 설득력, 발표력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어도 PT 면접에 좀 제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좀 네. 한층 수월할 것 같고요. 자, 채점 포인트 알아봤고 PT 면접 계속해서 어떻게 좀 접근을 또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당장 이제 PT 면접을 앞두고 계시다면 네. 어떻게 보면 처음과 끝만 잘해도 반은 성공이다라고 말씀을 처음과 드리고 끝. 싶어요. 예. 네. 처음과 끝이라고 하면 먼저 오프닝을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사를 잘하는 것만 해도 반은 성공입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처음에 안녕하십니까? 누굽니다. PT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만 얘기해줘도 저 사람 건 들어봐야겠다라는 관심이 확 쏠리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정말 차렷한 정자세에서 인사를 깍듯이 하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이름과 발표 시작한다는 얘기를 던져주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오프닝 멘트일 텐데 왜 방송을 하시다가도 보면 처음부터 당장 이제 가장 심각한 얘기부터 탁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요즘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정말 배춧값도 얼마잖아요. 이렇게 좀 공감이 갈 수 있는 일상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하시잖아요. 예. PT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자신이 어떤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그 주장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들부터 차근차근 풀어주시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그렇지 그래 맞아 나도 저런 걸 느끼고 있었어를 먼저 해주시고 그 뒤에 이제 거기에 맞춘 주장들을 해주시면 더 훨씬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PT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공감할 수 있는 얘기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시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T 면접에서 지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PT 구성이잖아요. 이게 제일 네.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텐데 내용을 좀 어떻게 채우는 게 중요할까요? 우선 이제 제가 간단하게 틀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PT 작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제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예. 거기에 핵심 아이디어, 기대 효과 요 세 가지가 들어가면 좋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기업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기업의 아이디어 제시를 이제 주로 생각하고 만든 포맷인데 대부분의 주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목 그리고 내 아이디어 그리고 기대 효과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강사님 구성을 잘 짰다고 해도 네. 지원자들 거의가 뭐 비슷비슷할 예. 것 같은데 그렇죠. 이때 좀 나만의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없을까요? 네. 네. 독창성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정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데 예. 그래도 다른 지원자들과 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남들과 다르고 독창적인 얘기는 나만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죠. 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걸 봐도 네 목소리로 노래해라라고 하잖아요. PT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의 뭐 발전 방향 이런 거를 제시해 주실 때 제가 예전에 뭐 동아리 때 이런 콘서트를 뭐 개최해 봤었는데 라든지 뭐 아니면 제가 느끼기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이런 건데요 라든지 자신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한다면 훨씬 더 공감이 가고 또 남들과는 차별화되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튀려고 하는 것보다 나만의 네. 이야기 거기에다가 네. 이제 진솔함을 더해야겠죠. 거짓이 그렇죠. 되면 안 되겠고요. 나만의 이야기가 잘 녹아든 PT를 작성하는 연습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강사님 그렇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PT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인 포맷은 PT라고 하면 이제 오프닝, 그리고 본론, 네. 그리고 결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프닝에서는 왜 이 PT를 들어야 하는가를 설득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기업 뭐 아이디어를 제시해라라고 했을 때 이 아이디어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다는 거를 일상적인 얘기 아니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얘기로 공감을 먼저 끌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본론에서도 아이디어 제시를 한 뒤에 이 아이디어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득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네.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자체가 설득조여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설명을 하거든요. 이러이렇고요. 뭐 들으시렴 말고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말 영혼 없이. 근데 정말 감성은 다 차치하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 네네. 사람이 사람 얘기 듣는 거라 이게 이렇게 좋고요. 제가 이런 거라면 이렇게 잘할 수 있고요. 이런 설득조의 말투가 본론에선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결론을 잘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습을 해보면 이렇게 하다가 끝났는데?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론을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예. 내 주장 한 번 더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했던 얘기를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PT 마치겠습니다 해주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공감, 설득, 강조 이 세 가지 순서 잘 지키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네. 근데 대충은 알겠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각각 좀 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제가 그러면 실제로 이제 합격했던 친구의 이제 PT 내용을 가지고 좀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어볼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기업이 향후에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우리가 좀 더 높은 매출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한 기업에서 나왔던 주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생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기업이
어떻게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공주풍의 디저트 카페를 열어보자 이런 이제 주제를 해줬었는데 예. 그럼 오프닝에서는 타깃 아니면 아이디어 둘 중에 하나에 대한 공감. 무슨 얘기냐면 20대 중후반을 타깃으로 한 공주풍 카페면 왜 내가 20대 중후반을 선택했는가? 20대 중후반이 왜 메리트가 있는 타깃인가? 요즘 20, 30대들이 굉장히 뭐 디저트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매출이 가장 큰 타깃입니다. 그런 거 아세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여자다 보니까 거의 뭐 한 달에 얼마 정도는 거의 카페에서 케이크를 먹는 데 지출하는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 20, 30대가 원하는 게 왜 공주풍인가?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화장품업계에서 이렇게 공주님 어서 오세요라고 이제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예. 네, 오프라인의 뭐 예. 매장이 왜 매출이 높은가를 예로 들면서 제가 예. 거기만 가면 공주님 어서 오세요라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오프닝을 끌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왜 우리 회사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가를 본론에서 조금 더 설득.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걸 만약 하게 되면 인테리어는 분홍색인데 분홍색이 좋은 이유. 그래서 욕을 자극하는 색깔이라든가 뭐 아니면 여자들이 뭔가 내 맞아요 허영심을 이렇게 높여주어서 뭔가 구매욕을 촉진시킨다든가 뭐 이런 저런 설득에 대한 근거들 명확한 그런 것들을 네. 추가적으로 해주시고 결론에서는 그래서 이 기대 효과 그래서 공주풍 카페를 실제로 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구매욕이 높아져서 매출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그 평소에 있다가도 어디 갔을 때 네. 나중에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평소에 본인이 좋겠다 싶었던 것들 네. 좀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강사님 그리고요. 그 취준생들이 PT 면접하면은 어떤 주제가 나올 것인가 이거에 이제 촉각을 그렇죠. 곤두설 수밖에 궁금하죠. 없을 텐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주제를 한번 나눠봤는데 네. 일단 시사 주제 제일 두렵고 어렵죠. 어렵죠. 근데 예. 학생들이 잘 못해서 이 주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만약에 시사 이슈가 나왔다고 했을 때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나의 강점 관련해서 본인을 팔아봐라. 우리가 본인을 왜 뽑아야 되는지 설명해봐라. 이런 것들도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빈출이 높은 거는 이제 기업의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제시 그런 주제들이 대부분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처음에 시사 이슈 정리 같은 본인의 의견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시사 이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뉴스를 하시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 이게 예. 찬, 반 모두의 의견이 사실 이 의견도 맞고 저 의견도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사 이슈를 접근하실 때는 너무 내 의견이 맞다로 가는 것보단 조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걸 이제 방법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상대편 의견을 먼저 이렇게 옹호를 해주세요. 이런 이유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뭐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보다는 이게 더 좋습니다라고 예.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상대편 쪽이 이런 이유로 이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라고 좀 중립적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그 같아요. 이슈에 대한 어떤 찬반의 의견을 좀 더 섭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예. 그렇다면 이 나의 강점은 어떤 예.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요? 어렵죠. 네. 나를 본인 설명해봐라. 얘기인데 예, 이게 왜 그렇죠. 어려운 걸까요? 참. 그게 참 답답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내가 나를 설명하는 거 조금 말하자면 소위 말해 오글거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워하는 것도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좋은 이유가 내 친구들이 내 남자 여자친구가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말하자면 이 회사의 경쟁력,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친화력이 좋아서 그쵸. 회사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회사 분위기는 어쩔 수 없이 좋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자신의 직무 역량,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습니다. 본인에 대한 어떤 그 평소에 집중력이 좀 있어야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이제 기업의 향후 발전 전략인데요. 이게 최근 PT 면접에서 가장 자주 나온다고요. 그렇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스킬을 말씀드리자면 네네. 이건 정말
꿀팁입니까? 네, 예. 제가 생각했을 땐 저만의 굉장히 꿀팁인데 네. 이 타깃을 작게 설정해 주세요. 작게.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대 중후반 이러면 할 말이 많이 없어져요. 예. 이게 구체적일수록 할 말도 많아지고 설득력도 높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20대 중후반의 솔로라든지 20대 중후반의 신입사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대리급 여사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타겟군을 좁혀라. 이게 그렇죠. 또 중요하군요. 그래야 네. 이 타깃이 왜 좋은지를 쭉 설명해 주기도 좋고 그렇네요. 이 구체적인 타깃에게 맞는 구체적인 네. 어떤 매출 증대 전략을 설명하기도 좋고 해서 그러네요. 타깃을 작게 설정하시는 대상군을 좀 말씀드립니다. 좁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할 게 많네요. 시사 이슈 그렇죠. 체크해야 되고 나의 강점도 정리해야 되고 거기에 또 네. 회사의 발전 방향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누구 뜰 수 없이 바쁠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조해서 하면 안 되고 아, 빠듯한 그렇죠. 일정이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각각의 주제에 따른 내용의 구성도 좀 예.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자면 시사 이슈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러니까 상대편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예. 본론에서 그런 뒤에 이제 나의 주장을 펼쳐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오프닝에서 중요한 게 이 이슈에 대해서 내가 간략하게 말하자면 응집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예. 기업에서는 짧은 시간에 고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야기를 구구절절하지 않고 정확한 포인트만 딱 짚어서 얘기할 수 있는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오프닝에서 이슈를 간략하게 할 얘기들만 딱 해주시고 본론에서 뭔가 중립적인 하지만 약간의 내 주장은 있는 그리고 결론에서 뭔가 이 이슈가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한 예. 그런 해결책을 간단하게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PT 면접 주제별 기본 구성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아까 PT 면접에서 오프닝 못지않게 마무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네. PT 면접의 깔끔한 마무리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예. 그렇죠. 이 마무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어떻게 보면은 인사예요. 그런데 인사가 음. 이런 게 있어요. 면접관님도 너무 하루에 오랜 많은 사람들을 보시다 보면 조금 이제 집중력이 흐려지시는데 그렇죠. 정말로 알파고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끝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끝났는지를 알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해요. 저희도 그런 적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끝나는지를 얘기하냐면 알 수 있냐면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천천히. 무슨 얘기냐면 네. 뭐 이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에서 이제 나의 내용들이 이제 한두 문장으로 정리할 때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말이 느려지면 끝나는 것처럼 들려요, 뭔가. 그래서 이제 끝난다.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시고 자신감 있게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내가 먼저 질문 요청을 하면 난 질문을 어떤 게 들어와도 받을 자신이 있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사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잘 얘기해 주시고 이상으로 김승재 발표 면접 마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야 이제 또 면접관들이 깨어나시고요. 예.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인사 방법까지 저희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PT 면접으로 좀 앞이 캄캄했던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등불 같은 시간이 좀 됐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정말 PT 면접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PT만 잘해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인성에서는 질문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를 수 있지만 PT는 그 PT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전략적으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판타스틱 면접백서 임송아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센터 1부 마칠 시간 됐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지역별 채용 소식을 알아볼 수 있는 고용 네트워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취업 고민 상담 코너인 출고대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부모님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35년 만에 바뀐 공무원 헌장,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국민에게 봉사하고 청렴을 생활화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반듯한 공직사회를 위한 다짐, 미래를 여는 공무원 헌장, 대한민국 정부. 당신에게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직업은 미래? 직업은 희망이죠. 저에게 있어 직업은 기회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비추고 기회를 나누는 일. 한국직업방송이 함께합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한국직업방송 1등 보도 채널 연합뉴스TV가 새롭게 만듭니다. 열정에 NCS를 더하면 희망도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꿈에 일과 학습을 더하면 일터도 함께 커져갑니다. 도전에 K무브를 더하면 세계도 당신의 무대가 됩니다. 능력을 키우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능력을 더하면 더 큰 세상이 열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자, 우리 동네 쇼핑 떠나볼까요? 이번 정류장은 달달빵집입니다. 달달빵집입니다. 새로 나온 건데 하나 먹어봐.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정이 있습니다. 신선 청구합니다. 싱싱한 걸로 드려야죠. 이웃인데. 이웃 간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서 와. 저희 어머니 때부터 단골이잖아요. 단골되는 품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크고 인심 좋은 쇼핑센터. 동네에서 사면 동네가 삽니다. 모두가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희망은 다시 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숙인의 손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리메이크 프로젝트. 우리의 이웃을 다시 달리게 합시다. 관심이 희망입니다. 잡장구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먼저 전국의 고용센터 전화 연결해서 채용 소식 알아봅니다. 네. 고용 네트워크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출고대기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고용 네트워크부터 만나보시죠. 네, 우리 지역의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인천 지역으로 가봅니다. 네, 인천고용센터의 김성자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김성자입니다. 네, 인천 지역의 채용 소식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인천항보안공사 채용 소식입니다. 인천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시설 보호 및 검색 업무를 담당할 특수경비원 1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3조 1일 2교대 근무 또는 주간 업무로 보수는 연봉 약 2,400만 원 수준이고요. 1년 단위 계약직 채용 후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25일까지이고요. 인천고용센터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 대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입사 지원서 등 제출 서류 및 궁금하신 사항은 워크넷 또는 인천고용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유익한 박람회 소식이 있다고요. 네, 인천 지역 취업 박람회 소식입니다. 네. 인천 지역 뿌리기업 25개사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간의 만남의 장이 마련되는 인천 특화산업 맞춤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4월 26일 화요일 2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5층 대강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중소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으로 주최되는 행사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의 현장 면접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일 이력서를 지참해서 직접 현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분들 취업 박람회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인천고용센터의 김성자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서울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고용센터의 박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서울 지역의 인재 구한 기업 어디입니까?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구 태해란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EQ파트너스에서 회계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네. 지원 자격은 경력 1년 이상의 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예. 급여는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상여는 미포함이고요. 금융, 회계, 세무학 전공자와 영어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자를 우대합니다. 네, 네. 접수는 6월 14일까지고요. 홈페이지에 자사 이력서 양식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유익한 박람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다음 소식은 중소기업계의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중소기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한 글로벌 중소벤처 청년 채용 박람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 300개사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4월 28일 목요일 10시부터 삼성동 코엑스 C1 2홀에서 개최됩니다. 문의사항은 청년채용 박람회 운영 사무국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네, 구직자들이 참여하면 좋을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고용센터의 박가혜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고용 네트워크 오늘은요, 인천과 서울 지역의 채용 기업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취업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구직자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된 시간이죠. 네, 오늘은 이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네. 스펙업과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잡정보센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성입니다. 네, 태성 쌤. 예. 지난주에는 저희가 총선 때문에 못 뵀는데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고요. 저는 김승재 아나운서를 오랜만에 본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요. 저를 또 맨날 보셨군요. 예, 김승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뉴스를 계속 네. 지켜봤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포탈을 찾아봤는데요. 김승재 아나운서 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보다 훨씬 날씬하죠? 턱선이 쫙 살아있는 그 네. 아주 놀라운 사진을 발견하고요. 거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네요. 예.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예, 지난 시간에는 누구를 뽑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은 그 뽑을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 무엇을 보고 평가할까라는 왓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취업준비생들이 저에게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그거를 두 분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먼저 포문을 여시죠. 예.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소재 여대를 졸업한 취업준비생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여직원의 비율을 많이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여성들이 취업하기 힘들어 보이는 건 왜 그럴까요? 특히 인문계 출신인 저는 지원할 마땅한 직무가 없어서 영업직에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영업직은 여성 지원자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영업 직무에 재직 중인 여직원들의 성향이 궁금합니다. 여자 영업사원인 경우에는 늘씬하고 예쁜 사람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강하고 기가 센 사람이 유리한가요? 굉장히 네. 돌직구 질문인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 복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 네, 네. 여러분들도 함께 대답을 준비해 보세요. 예. 지난 시간에 제가
기업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고 답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할까요? 비즈니스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라고 예. 하셨었죠. 예, 그래요. 그 여기 써 있네요. 지난 시간에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매우 어색한 연기 고맙습니다. 최선화 예. 작가님 이거 다 써주셨네요. 예. 비즈니스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라고 했죠.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기업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돈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인재. 그런데 지속적으로 벌어올 수 있는 인재. 이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키워드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돈과 지속적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예, 제가 또 한 번 두 분께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네. 질문 너무 좋아요. 그죠?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학생 질문에서 늘씬하고 예쁜 사람 그리고 강하고 기센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유리하냐고 물었죠. 네. 누가 유리할 것 같습니까, 두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저희 기호를 얘기한다면 예. 뭐 태성 쌤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 첫 번째가 낫지 않을까요? 저를 걸고 전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는 강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네. 개인적인 저의 기호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저도 뭐 예쁘고 예, 손님들을 대할 때 네. 말솜씨가 좋은 사람이 예. 좀 좋지 않을까요? 네네네. 예, 그래요. 답이 맞나요? 답이 틀립니까? 답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늘씬하고 예쁜 사람, 강하고 기센 사람.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업에서 뽑고자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예. 네. 둘의 연관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예, 다른 것을 본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원자가 송혜교 씨다. 이럴 경우 좀 그분 보러 예. 계속 올 수 조금, 있잖아요. 예, 예. 조금 다르지요. 예. 예, 그럴 경우는 다르지만 솔직히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가 송혜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다른 부분 기업에서 정말 보고자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또 오늘도 오답이었네요. 저희는 정말 틀렸네요. 일반 기업 안각을 잘했습니다. 네. 계속 얘기해 주시죠. 예, 또 그 영업 직무가 여성 지원자를 싫어한다라는 그런 편견도 있는데요. 이것도 예. 잘못된 편견입니다. 현재 기업 재직 중인 영업 직원 중에는 여성 직원이 적은 것은 분명히 맞아요. 네.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는데 채용 팀장 관점에서 다시 한번 관점을 바꿔서 팩트를 체크해 드릴게요. 실제 대졸 신입 공채에서 제가 10만 건을 심사를 했었는데 네네. 영업 직무에 지원한 여성 지원자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영업에는 여성 지원자가 불리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예 지레짐작으로 카더라 이런 거에 의지해서 지원 자체를 꺼려하는 듯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합격자의 절대 수도 적죠. 그죠? 지원자가 적으니까 합격자도 적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합격 비율이라는 것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합격 비율로 보면 절대 합격 비율이 낮지가 않아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예. 예. 제가 있었던 CJ 경우에도 지원자 중에는 남성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합격자는 50% 이상이 여성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런 편견을 버리고 오히려 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라 뭐 이런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면요. 오해가 기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해놓고도 굉장히 라임이사는 굉장히 좋은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해가 기회. 그죠? 그래서 합격 결정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뒤에 질문을 통해서 또 차근차근히 알아가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해야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기업에서 한국사 관련된 것을 많이 강조하면서 역사 에세이를 작성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역사 에세이를 잘 쓰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국사 시험도 미리 보고 직접 에세이를 작성해 보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도 인적성 검사에서 요즘에 한국사 비중이 높아졌다고 들었는데 조언 좀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예, 이해를 위해서 현대차 예를 하나 아까 들어드릴게요. 뭐 에세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에세이를 하는데요. 네네. 실제 기출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올해 거는 일부에서 소개된 듯해서요. 작년 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현대차 그룹의 핵심 가치를 찾아볼 수 있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설명하고 사건 자체를 설명하고 현대차 핵심 가치 2가지 이상과 연관시켜서 서술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무엇을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핵심 가치를 알고 있는지를 그렇죠? 묻는 거 아닐까요? 되게 어렵네요. 저한테 그렇게 어려운 거 묻지 말아주십시오. 예. 이은정 아나운서는 굉장히 민망합니다. 난감해하세요. 네. 역사 예. 지식 수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게 대본에 나와 있죠. 자,
역사 지식 자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네. 굳이 기업에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이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네. 그냥 한국사 시험으로 점수 대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은요, 역사관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보여주는 그 가치관, 그리고 기업의 가치관은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 에세이를 통해서 예. 개인의 가치관, 기업의 가치관, 그러니까 인재상과 맞아 떨어지는가, 이게 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원자의 가치와 기업의 가치관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같은 게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인재상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에세이의 문제의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얼마큼 역사적인 지식이 많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현대차의 인재상, 그러니까 고객 최우선이라든가 도전적 실행, 소통과 협력, 인재 존중 이런 것들을 먼저 뽑아놓고 거기에 역사적인 사실들을 연결시켜 나가주는 것, 이런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대차 인재상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준비가 할까요? 중요하잖아요. 준비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사 지식 자체만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역사 지식 자체가 너무 없으면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역사에 대한 이해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요. 네. 그냥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중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뭔가 그 명암이 공존하는 역사적 사실 있죠. 그리고 역사적 인물 이런 것들을 먼저 뽑아내 보세요. 네네. 그리고 지원 기업의 인재상을 또 뽑아내세요. 이 두 개를 뽑아놓고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을 시키고 요거를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을 하는 것, 요거를 몇 개만 해놓으시면은 많이 커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 사건에 명암이 공존하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선정하는 게 첫 번째고, 그렇죠. 지원 기업의 인재상을 찾아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얘기신 거네요. 최근 기업의 어떤 한국사를 다루는 비중이 높아진 만큼 평소 역사를 알고 좀 이해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53개의 기업에 지원해서 5개 기업에서만 서류를 합격하고 또 인적성과 면접에서는 모두 탈락한 취준생입니다. 나름 자기소개서도 열심히 쓰고 꼭 가고 싶은 기업 자기소개서는 컨설턴트들에게 첨삭까지 받아가면서 썼거든요. 정말 서류 심사에서 자기소개서를 읽기는 하는 건지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스펙 위주로 뽑는 거는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울려 그래요?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네, 태성쌤이 나오는 방송과 무료 특강을 많이 들었는데 토익을 비롯한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하셨는데 실제 기업에서는 아직 스펙 위주로 뽑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서류 심사 시 무엇을 평가하는지 채용 팀장 출신 쌤의 솔직한 답변 기대합니다. 진짜 마음이 아픈가 봐요. 목소리도 착한 안 분인 좋고요. 것 같아요. 이윤정 아나운서 목이 메어 있는데 이게 그 첫 과문이 서류 심사부터 떨어지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뭐 그런 후배들을 보면 직접 메일을 보내서 내가 떨어진 걸 알겠는데 왜 떨어진 거냐. 근데 답변이 오지 않는데 근데 스펙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궁금해하잖아요. 우선 팩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이 아니고요. 제 강의나 방송을 좀 띄엄띄엄 들으신 분인 것 같아요. 보다가 딴 생각하고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혼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스펙 위주로 봤어요, 분명히. 그런데요, 지금은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죠. 스펙을 전혀 안 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예전 채용과 비교해서는 비교해서인 거군요. 그렇죠. 또 이거는 지원 기업과 지원 직무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직 여기 지원할 때는 관련 학과의 전공 점수라든가 관련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나 기계과 출신이야.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기술연구소에 지원을 했어. 전공 점수, 스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 글로벌 직무에 직무했어. 어학 실력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그냥 일반 직무를 지원하면 국내 영업 직무를 지원하면서 토익을 900점을 받기 위해서 다들 난리를 칩니다. 다들 그쪽으로 달려가요. 그런 것 좀 제발 하지 말라라는 그러니까 예를 얘기를 했던 들자면 겁니다. 뭐 영업을 한다. 영업을 뭐 어떤 큰 대형마트에 영업직을 지원했을 때는 토익 900보다는 내가 그 마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인턴을 해봤다거나 알바를 해봤다거나 그 경험들을 조금 토대로 어떤 경험을 써내는 자소서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신 거죠. 훌륭합니다. 합격시키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력은 갖춰라. 뭐 이 얘기신 거죠. 예, 맞습니다. 지원 분야, 기업과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스펙은 기본적으로 준비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서류 심사 같은 경우에는 총점이 어떻게 매겨지냐면 스펙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소서가 있어요. 자소서의 비중이 물론 높아지고는 있지만 스펙도 여전히 함께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반반 정도 되나요? 이게 기업과 직무에 따라서 그 비중은 다 달라요. 다르군요. 그런데 예. 국내 기업을 통틀어서 그냥 퉁친다라고 하면 제가 용어를 잘못 썼나요? 괜찮습니다. 예. 이해하실 겁니다. 예. 그러면 한 반반 정도 이제는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자소서를 볼 때 면접관은 어떤 기준을 갖고 보나요?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예. 예전에 서류 심사위원들은요 자의적으로 많이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정성적인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이 친구 괜찮은데? 필력 있네, 글 잘 쓰는데 감동적이네, 감동해가지고 목이 메이네요. 예, 감동적이네, 합격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서류심사위원회 권한 자체가 좀 적습니다. 그래요. 이거를 자의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뽑아들여요. 그래서 채용팀장이 안 되겠다. 당신들한테 권한을 다 줄 수 없으니 내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무엇을 평가해야 되는지 내가 다 결정해 줄게. 그리고 당신들은 정해진 평가 항목에 따라서 점수만 매기고 가지고 와.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기업 채용팀에서는 구조적인 평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구조를 채용팀장이 다 정해놔버려요. 무엇을 평가하는지. 그리고선 평가위원들은 그냥 그거에 따라서 점수만 주면 되거든요. 그럼 채용팀장이 무엇을 평가하는지 이거 이제 어떻게 결정을 평가 항목 결정하는 게 좀 중요한데. 그렇죠. 자소서에서는 기업에 맞는 사람인지 이 직무에 맞는 사람인지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것을 뭘 가지고 보느냐? 계속 반복하지만 쇠뇌될 거예요. 인재상과 직무 역량을 가지고 봅니다. 지금 이 취업 방송을 보시면서도 분명히 비법 찾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김승재 아나운서도 학력고사 보셨죠? 전 수능이에요. 그래요? 98. 좀 의심스럽네요. 저렇게 늦게 보시는 거예요? 네, 좀 의심스러운데 학교 다닐 때 그래요. 속는 선생님 치고 수능 보셨다고. 정말이라고요? 수능 볼 때 학교 선생님이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해라라고 조언 주시던가요?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평소에 뭐 내용 정리 잘하고, 그렇죠? 예복습 잘하고, 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그리고 예. 어떤 무슨 의도를 평가해라, 파악해라 이런 얘기 못 들으셨나요? 예, 우리 선생님은 그런 얘기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진행이 어렵네요. 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했네요. 그죠. 네. 저 때도 들었는데요. 네. 그 얘기 들으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는 출제자가 없었거든요. 네. 주위에 출제자 없으셨잖아요. 기업의 채용도 똑같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에서의 출제자는 바로 채용팀장이에요. 그렇군요. 구조적인 평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채용팀장으로서 출제자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카더라 듣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꼭 믿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실제 이제 시간 관계상 실제 기업의 채용팀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꿀팁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비밀 노트 있으실 것 같아요. 비밀 노트요. 네.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법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비밀 노트를 준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종이를 준비해서요. 기업에서 채용팀이 하는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A4지를 준비하고요. 예. 그 안에서 인재상을 뽑아내요. 네. 그리고 종이에 적습니다. 그 밑에 직무 역량을 뽑아내서 적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다 job interest,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요. 각 평가 항목에 옆에 5431, 보통 5점 척도로 평가를 하거든요. 5431을 적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가 시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고 탈락시키는 기준이 되는 평가 시트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도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뽑아내서 평가 시트를 만들면 면접관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면접관들 책상에 놓여있는 평가 시트 70% 이상 동일한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전부 다 공개하셔도 되는 건가요? 굉장히 지금 걱정됩니다. 안 그래도 이 방송 끝나고 롯데그룹에 떨어뜨렸어요. 채용팀장을 만나서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걱정이 되네요. 뭐 직업방송하고 연합TV 뉴스TV가 뭐 책임져 주시겠죠? 멋집니다. 예. 이거 하시면요. 바로 지금 방송 끝나서 하세요. 이거는 시험 문제가 유출된 시험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그 시험 보기 전에 우리 그 전날 밤에 왜 학교 답 넘어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저만 그런 걸로 저만 그런 걸로 하고요. 전 찾겠습니다. 답 넘지 마시고요. 예. 홈페이지
담을 넘으시면 70%의 문제를 제가 알아낼 수 있어요. 네. 그걸 왜 안 하십니까? 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자, 하십시오. A4지 준비한다. 기업의 인재상을 적는다. 그 밑에 직무 역량 적는다. 예. 잡 인터레스트를 추가한다. 그리고 예. 각 평가항목 옆에 5, 4, 3, 1 점수를 적는다. 예. 이거를 이게 평가 시트라고 하니까요. 예. 잘 좀 정리를 하셔서 맞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합격 비법에 대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알려주셨는데 다음 예. 주에 이걸 조금만 짜게 해주시죠. 예, 다음 주에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금 오늘은 무엇을 평가하는가 하셨고요. 하죠? 예. how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출구대기 김태성 취업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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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잡장모셔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